잠깐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이 영상은 성공한 사람의 화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57세. 두 아이의 엄마. 30년 경력의 전업주부. 냉장고 속 반찬 가짓수보다 자신의 꿈을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온 여자. 남편 양말을 세탁기에 넣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고 자식 학원 일정을 외우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던 여자. 그 여자가 어느 날 베란다 창고에서 먼지 쌓인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그 여자는 수십만 명이 열광하는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이 되었고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와 협업했으며 60대 평범한 주부들을 런웨이 위에 세워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이것이 결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도 아마 어딘가에 자신만의 먼지 쌓인 재봉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창고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보셨나요? 서두르느라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고 혹은 잠깐 멈춰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서 마주친 그 눈빛은 어떠했나요? 활기차게 반짝이고 있었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체념한 듯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나요? 흰머리 몇 가닥이 늘어났고 눈가와 입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하며 나도 참 많이 늙었구나 하고 먼저 한숨부터 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 바로 앞에 보이지 않는 벽 하나를 세웁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해? 이제 때는 지났지. 나이에 맞게 조용히 살아야지라는 벽. 그 벽은 누가 쌓아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벽을 맨손으로 허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희. 57세.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주부. 그녀에게 특별한 배경이 있었냐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 그리고 그 절박함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첫 밥을 짓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지쳐 돌아올 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올리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성적표인 양가슴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거울 속에는 철수 엄마와 영희 아빠의 아내만 남았고 정작 뜨거웠던 열정을 품었던 나라는 여성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름 석자보다 누구의 보호자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해진 세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해진 세월.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가족이 먹고 싶은 것을 먼저 묻게 된 세월. 그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지워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워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먼지 쌓인 창고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을 뿐입니다. 김영애 씨의 이야기는 그 창고 문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도 자신의 창고 열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희 씨의 50대 중반은 무채색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아직 자고 싶다고 아우성쳤지만 마음은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깨기 전 차가운 수돗물에 쌀을 씻고 국을 올리고 반찬을 꺼내 정갈하게 담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남편이 일어나고 7시가 되면 아이들이 투덜대며 밥상에 앉습니다. 아무도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TV 뉴스에 눈을 고정한 채 밥을 먹습니다.
생선 한 토막을 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살이 많고 부드러운 부위는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이들의 접시로 갑니다. 그녀의 몫은 언제나 가시가 촘촘하게 박힌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당연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세뇌시켜왔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으로 떠난 뒤 집 안에는 정막이 내려앉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남겨진 빈 그릇들. 영희 씨는 그것들을 치우고 남은 밥과 반찬을 대충 비벼서 싱크대 앞에 서서 후딱 먹습니다. 앉아서 먹는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살. 집안일은 끝이 없습니다. 설거지를 마치면 빨래를 돌려야 하고, 빨래를 널면 청소기를 돌려야 하고, 청소기를 돌리면 저녁 찬거리를 고민해야 합니다. 마트에 가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치우는 사이에 하루가 끝납니다. 달력을 보면 하루가 갔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나는 오늘 뭘 했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도 아니고 칭찬 한마디 없는 하루가 또 지나갔다는 그 허탈함. 영희 씨에게 나를 위한 지출은 가장 후순위였습니다.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도 가격표를 확인하는 순간 자동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돈이면 막내 학원비, 아니면 남편 새지갑, 아니면 시어머니 생신 선물. 그렇게 자신의 욕망은 언제나 가족의 필요 앞에서 자동으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비싼 옷을 입어서 뭐해. 다 부질없지. 애들 기 안 죽이는 게 먼저지. 스스로를 다독이는 이 말이 사실은 스스로를 억누르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나마 유일한 낙은 가족 단톡방에 올라오는 손주 사진이나 자녀들의 짧은 일상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의 답장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알겠어요, 엄마. 말은 많지 않아도 왠지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전화를 걸다가도 바쁠 텐데 싶어서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남편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립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피곤해.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은 눈부시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니 메타버스니 유튜브니 쇼폼이니 들어봐도 뭔지 모를 단어들이 넘쳐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물결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신만 모래사장에 발이 묻혀 꼼짝 못하는 기분. 소외감. 이 단어가 영희 씨의 일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영희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 걸까? 이제 남은 건 조용히 늙어가는 일뿐인가? 내 존재의 가치는 오직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데에만 있는 건가? 나는 나로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기나 한가? 이 질문들이 밤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부짖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울부짖음이 가장 깊어지던 어느 가을날 저녁, 영희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10월의 어느 평범한 토요일. 남편은 친구 모임으로 나갔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영희 씨는 묵혀두었던 베란다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안 댄 탓에 베란다 한쪽은 이미 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릴 적 장난감,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 언제 샀는지도 모를 등산용품들. 하나하나 꺼내 분리수거 봉투에 담으면서 영희 씨의 손이 맨 안쪽에 숨어있던 커다란 물체에 닿았습니다. 회색 천으로 덮인 무겁고 투박한 덩어리. 천을 걷어내는 순간 영희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낡은 무쇠 재봉틀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몇 달을 아껴 사주셨던 그 재봉틀. 여자도 기술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며 모든 살림을 팔아도 딸에게 이것만큼은 사주겠다던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재봉틀. 그것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란다 구석에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30년 전 자신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재봉질을 할 때였습니다. 친구들의 밋밋한 교복에 몰래 예쁜 레이스를 달아주고 낡은 바지를 세련되게 수선해주던 그 시간들. 집 앞 문방구에서 찢어지게 아껴 모은 용돈으로 사온 잡지를 뒤적이며 파리의 샤넬 드레스를 오려 일기장에 붙이던 18살의 영희. 나는 언젠가 디자이너가 될 거야. 파리에 가서 내 이름이 붙은 옷을 만들 거야. 그 꿈이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지만 그 꿈은 결혼이라는 사건 하나로 조용히 접히고 첫 아이의 탄생과 함께 서랍 깊숙이 밀려났습니다. 아이가 둘이 되고 살림이 늘어나고 시부모님 봉양이 시작되면서 그 꿈의 서랍은 아예 잠겨버렸습니다. 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재봉틀의 바퀴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오랜 세월 기름칠을 하지 않아 쇳가루 섞인 뻑뻑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에게 그것은 차갑게 식어있던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 그녀는 재봉틀 앞에 쭈그리고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거 다시 돌려봐도 될까?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묻는 듯한 그 혼잣말이 텅 빈 베란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영혼이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 떠나는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눈을 말똥말똥 뜬 채 어릴 때 잡지에서 보았던 드레스들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옷은 어떤 옷일까? 우리 나이대 여성에게 어울리는 옷은 어떤 옷일까? 뱃살이 살짝 있어도 당당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어깨가 아파도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옷. 한 벌을 사도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옷. 머릿속이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장을 보러 가는 척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은 언제 와도 정신없는 곳입니다. 새벽 4시부터 문을 여는 도매 상가들, 온갖 종류의 천을 파는 상인들, 바삐 움직이는 장사꾼들의 술의 소리. 영희 씨는 처음에는 어디서 무엇을 사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패턴지는 어디 있고 심지는 어디서 사고 지퍼는 어느 가게에 있는지. 상인 아저씨에게 물어보면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충 손짓만 해줍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시장을 5바퀴를 돌았습니다. 자투리 천 한 뭉치를 500원에 사고 낡은 패턴 책자 한 권을 2,000원에 샀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희 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서 먼지를 닦고 재봉틀에 기름을 칩니다. 낡은 패턴 책자를 펼쳐놓고 유튜브에서 재봉틀 기초를 검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장벽이 등장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너무 작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보아도 동영상 속 강사의 손 동작이 너무 빠릅니다. 일시정지를 누르려다가 화면 잠금을 누르기도 하고 다시 보기를 누르려다 채널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보던 막내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엄마 뭐해요? 재봉틀이요? 갑자기 왜요? 영희 씨가 머뭇머뭇 답합니다. 응, 옷 좀 만들어 보려고. 엄마 어릴 때 이거 좋아했잖아. 에이, 집안이 이게 뭐예요? 천 조각이랑 실밥이 온 사방에 굴러다니고. 거실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좁은데. 짧은 한마디지만 그 무게감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영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잠든 밤 11시, 자정, 새벽 1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돋보기를 2개나 겹쳐 쓴 채 패턴지와 씨름합니다. 박음질 하나를 제대로 못해 3번씩 뜯어내기도 하고 재단을 잘못해 천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더 집중이 되었습니다. 손에서 천이 움직이는 느낌, 재봉틀 소리, 실이 천을 꿰는 감촉.
이것들이 오랫동안 마비되어 있던 영희 씨의 감각을 하나씩 깨워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첫 작품은 앞치마였습니다. 솔기가 완전히 일직선은 아니었고 허리끈이 살짝 비대칭이기도 했지만 영희 씨는 그 앞치마를 들고 혼자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블라우스였습니다. 그 다음은 치마. 그 다음은 재킷. 하나씩 만들어갈수록 영희 씨의 손은 빨라졌고 눈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이대 여자들이 입기 좋은 옷이 없다. 내가 만들면 되겠다. 40대, 50대, 60대 여성들의 몸을 아는 사람이 만든 옷. 뱃살을 감싸주는 라인, 팔뚝을 시원하게 가려주는 소매, 무릎이 불편해도 불편하지 않은 길이. 크고 불편한 장신구 없이도 품격이 느껴지는 디자인. 그 생각은 어느 날 더 구체적인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직접 팔아보자. 영희 씨가 처음 자신의 생각을 가족에게 꺼냈을 때의 반응은 아직도 그녀가 기억하는 가장 차가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내가 만든 옷 팔아보고 싶어. 온라인으로. 유튜브도 해보고 싶고. 잠깐의 침묵. 그리고 남편이 밥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이값 좀 해. 그 나이에 무슨 유튜버니 디자이너니. 주위 친구들처럼 그냥 운동이나 다니고 조용히 살아. 괜히 엄한데 돈 쓰고 고생하지 말고. 막내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짜로요? 유튜브요? 지금도 집에 물건 쌓아두고 난장판인데. 어떻게 하려고요? 큰아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말리지도 응원하지도 않고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 고작 저것인가.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해본다. 명절이 되자 친척들까지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영애 형님,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해요? 그냥 자식들 장가 보내고 손주 볼 준비나 하세요. 그게 여자 팔자지. 저도 젊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었지요. 근데 이제 때는 지났어요. 형님도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혹시 갱년기 아니에요? 요즘 갱년기가 오면 갑자기 뭔가 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알던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영희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희 씨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면 된다. 도전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낯선 사람의 비난보다 100배 더 아프고 100배 더 힘이 셉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그 고통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고통이 클수록 자신이 이 일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도 선명해진다는 것.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에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영희 씨의 진심은 그래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세상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글씨는 왜 이리 작은지, 앱을 깔면 왜 이리 복잡한 단계가 기다리는지, 결제를 하려고 하면 인증이 어디서 와야 하는지. 젊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해내는 것들이 영희 씨에게는 매번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봉도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영희 씨의 시력은 이미 노안이 왔고 가는 실을 바늘귀에 꿰는 것만 해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강한 조명 아래에서도 가는 박음질 선은 잘 보이지 않았고 눈이 아파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2개 겹쳐 쓴 채로 바느질하는 영희 씨의 모습. 그것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면 그냥 포기하면 될 것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르면 물어봤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유튜브를 뒤졌고 유튜브로 안 되면 도서관에 갔습니다. 디지털 장벽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 정산 계좌 등록, 상품 등록, 배송 설정, 고객 응대. 매뉴얼을 보아도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포기하는 대신 손으로 노트에 순서를 적었습니다. 1번을 하고 모르면 체크, 2번을 하고 막히면 체크. 체크한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1시간이면 될 것을 그녀는 일주일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밤 진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을 꼬박 세워 완성한 코트. 단추를 달고 옷감을 다리미로 눌러 마무리하는 순간 영희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소매가 앞뒤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실밥을 뜯고 다시 받고 또 뜯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결국 천이 상해버렸습니다. 일주일의 노력이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영희 씨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역시 내가 욕심을 부린 건가? 세상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얼마나 울었을까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TV에서는 화려한 아이돌의 무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나는 영원히 저 싱크대 앞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다시 쥐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제대로 해보자.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이렇게는 안 된다는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얻었으니 다음에는 다르게 하면 됩니다. 영희 씨는 그날 이후 소매를 달기 전에 반드시 표시를 해두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 하나가 이후 그녀가 만드는 옷의 완성도를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실패는 선생님입니다. 다만 그 수업료가 눈물이라는 것이 조금 아플 뿐입니다. 영희 씨가 스마트 스토어에 첫 번째 상품을 올린 날은 그녀의 삶에서 두 번째로 손꼽히는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말할 것도 없이 결혼식 날이었지만 그날의 설렘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설렘이 아니었으니 어쩌면 이날이 진짜 첫 번째일지도 모릅니다. 상품 사진을 찍으려다가 여러 번을 다시 찍었습니다. 어떤 각도가 좋은지, 어떤 배경이 좋은지,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넷을 찾아보고 딸아이에게 물어보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올릴 만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상품 설명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국어 교과서 같은 딱딱한 문장이 아니라 자신이 왜 이 옷을 만들었는지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저도 50대 주부입니다. 백화점에 가도 마음에 드는 옷이 없고 온라인 쇼핑몰에는 마른 젊은 모델들 옷밖에 없더라고요. 뱃살이 있어도 팔뚝이 굵어도 어깨가 넓어도 당당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생긴 분들을 위해 만든 옷입니다. 그 설명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상품을 올린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알림이 울렸습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눈이 흐려서 잘못 본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샀습니다. 자신이 밤새워 만들고 오려내고 박음질하고 마무리한 그 옷을.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그 옷을. 영희 씨는 혼자 부엌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가닿는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영희 씨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배송을 준비하면서 작은 손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이시겠지요. 이 옷이 당신의 어깨 위에서 편안하고 예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 자신을 위해 예쁘게 차려입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에게서 리뷰가 달렸습니다. 저도 50대인데요. 이 옷 정말 편해요. 근데 손편지가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위해 옷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샀어요. 감사합니다. 그 리뷰를 읽고 영희 씨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맞다. 이걸 해야 한다. 스마트 스토어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무렵 영희 씨의 큰딸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옷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하는 그대로요. 영희 씨는 처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이 거친 손이랑 돋보기 낀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누가 봐? 창피하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손이 창피한 손이 아니야. 이 손은 우리를 키워낸 훈장이야. 그리고 엄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엄청 많아. 그 사람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영희 씨는 결국 딸과 함께 첫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카메라는 딸의 스마트폰. 배경은 집 거실. 조명은 형광등 하나. 화면 안에는 돋보기를 쓰고 재봉틀 앞에 앉은 57세의 영희 씨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57살이고요. 애들 다 키워놓고 나서 다시 재봉질을 시작했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편집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수한 장면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바느질이 틀려서 아이고 잘못됐다 하며 뜯는 장면도 그대로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조회수는 12회였습니다. 가족들이 각자 한 번씩 봤을 것입니다. 아마 딸의 친구 몇 명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매번 영상 설명에는 그 옷을 만들게 된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 원피스는 뱃살이 걱정되는 우리 나이대 분들을 위해 허리선을 조금 높이고 실루엣을 어라인으로 만들었어요. 배 부분은 살짝 여유 있게 해서 식사 후에도 불편하지 않아요. 이 재킷은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소매를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무거운 소재는 피하고 최대한 가벼운 것으로 골랐어요. 이 바지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밑단 처리를 신경 썼어요. 그 설명들이 사람들의 가슴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님,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옷을 만드는 분을 만났어요. 저도 50대인데 유튜브에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한 패션 채널을 처음 봤어요. 구독했습니다. 뱃살 때문에 옷 사기가 참 힘들었는데 영희님 설명을 보니까 제 고민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영희 씨는 댓글 하나하나에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짧지 않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맞아요. 우리 나이대 옷이 정말 없죠. 제가 더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뱃살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잖아요. 그걸 당당하게 안아줄 수 있는 옷을 만들게요. 그 진정성이 조금씩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구독자 200명, 두 달이 지났을 때 구독자 2,000명, 세 달이 지났을 때 구독자 2만 명. 영상 하나가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주부가 만드는 중년 여성 패션이라는 키워드가 검색 결과 상단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영희들이 영희의 옷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의 64세 영숙 씨, 전라도의 58세 순자 씨, 충청도의 61세 옥순 씨, 서울의 53세 미경 씨. 이름도 나이도 사연도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영희 씨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남편 옷, 자식 옷만 신경 쓰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옷을 주문했어요. 영희 씨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저도 부끄럽지 않아요. 댓글창은 작은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고 서로의 자녀 걱정을 들어주는 공간. 영희 씨의 채널은 단순한 패션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영희 씨의 채널이 커가는 동안 집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냉소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유튜브 댓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엄마 채널 요즘 잘 되나? 사람들이 많이 봐. 딸이 구독자 수를 보여줬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밥을 먹다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너무 늦게 자는 것 같던데. 건강 챙겨가면서 해. 격렬한 응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당신 하는 거 본다. 그리고 걱정된다. 그게 이 무뚝뚝한 남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응원이라는 것을. 몇 달이 더 지났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서 배송 포장 같은 거 좀 도와줄까?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영희 씨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울었습니다. 그래요. 도와줘요. 그날부터 저녁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포장을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30년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젊을 때 함께 꿈을 꿔본 적이 없었던 두 사람. 이제야 57세와 60세가 되어 처음으로 함께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녁 포장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내가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 미안해. 30년 결혼 생활 중 그 남자가 처음으로 한 사과였습니다. 영희 씨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몰랐겠지. 나도 몰랐으니까. 그 짧은 대화가 긴 세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얼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채널 구독자가 10만을 넘었을 때 영희 씨의 스마트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브랜드 마케팅 팀장입니다. 영희 씨의 채널을 꾸준히 보아왔는데요. 저희 브랜드와 협업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에 스팸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집에서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요. 저희가 정확히 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취미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상대방은 한 가지 제안을 꺼냈습니다. 시니어 여성을 위한 프리미엄 패션 라인. 이름은 리마이너스본. 다시 태어나는 우리라는 의미. 영희 씨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50대 이상 여성들을 위한 옷을 기획하는 프로젝트. 영희 씨는 디자인 디렉터로 참여하고 브랜드는 생산과 유통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영희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재봉틀을 사주던 어머니. 여자도 기술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던 어머니. 어머니, 보고 계세요? 영희 씨는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청이 있어요. 이 패션쇼의 모델은 전문 모델이 아닌 저의 채널 시청자분들로 세우고 싶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느라 런웨이는커녕 거울도 제대로 못 보고 사신 분들이요. 브랜드 담당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감동적이겠네요. 좋습니다. 패션쇼 준비는 2달간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지원한 시니어 시청자들 중 2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54세부터 71세까지. 직업은 퇴직 교사, 식당 주인, 농사꾼, 전업주부, 간호사.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대에 서본 적이 없다는 것. 영희 씨는 이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체형을 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깨가 굽었는데 이런 몸으로 무대에 서도 될까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걷는 게 좀 불편한데요. 저는 살이 너무 많아서 무대 위에 올라가면 다들 웃을 것 같아서요.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들으면서 영희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맞는 옷을 디자인했습니다. 어깨가 굽은 분에게는 어깨선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재킷. 무릎이 불편한 분에게는 발목까지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드레스. 살이 걱정되는 분에게는 체형의 아름다움을 살려주는 어라인 코트. 각자의 결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패션쇼 당일. 화려한 조명과 강렬한 음악이 흐르는 무대 뒤편에서 20명의 시니어들이 무대 위에 서기 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분도 있었고 잠깐 눈물을 닦는 분도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한 분 한 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오늘만큼은 누구 엄마가 아니에요. 누구 아내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당신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으로 당당하게 걸어주세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막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64세 영숙 씨. 3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여자. 손이 거칠고 허리가 굽었지만 영희 씨가 만든 아이보리 코트를 입고 나온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모델보다 기품이 있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델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걸음걸이는 전문 모델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고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살짝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오히려 더 진실했습니다. 저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관객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그리고 어느 순간 관객석 전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모델이 무대에 섰습니다. 71세 점례 씨. 평생 남편과 6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여자.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옷을 사본 적이 없다고 했던 여자. 그녀가 진홍색 실크 재킷을 입고 무대 위에 서는 순간 관객석에서 누군가가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객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 무대 위에 점례 씨는 처음에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인지 실감하지 못하는 듯한 얼굴. 그러더니 주름 가득한 눈가가 빨개지면서 그녀도 천천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소가 이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무대 마지막에 영희 씨가 등장했을 때 관객들의 박수는 더 커졌습니다. 영희 씨는 수백 명의 관객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건 옷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존감이었구나. 맨 앞줄에서 영희 씨의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말없이.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하게. 패션쇼 이후 영희 씨의 이야기는 더 넓게 퍼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전국의 백화점과 문화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가 가장 많이 받은 연락은 평범한 여성들의 편지였습니다. 이메일로, 채널 댓글로, 심지어 우편으로. 영희 씨 덕분에 25년 만에 피아노를 다시 쳤어요. 영희 씨 영상을 보고 영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60살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미술용품 샀어요. 영희 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영희 씨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자주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옷을 만들기 위해 재봉틀을 꺼낸 것이 사실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수십만 명의 영희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해 겨울 자신의 채널에서 나의 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꿈 하나를 댓글에 적으면 영희 씨가 매달 1명을 선정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는 프로젝트. 첫 달에만 4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4만 개의 꿈들. 첫사랑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강원도 산에서 혼자 하룻밤 캠핑해보고 싶어요. 책을 한 권 써보고 싶어요. 내 이름이 달린 떡집을 열고 싶어요. 그냥 한 번만 내가 선택한 옷을 입고 외출하고 싶어요. 4만 개의 간절함. 4만 개의 오래된 열망. 4만 개의 나도 한 번이라는 목소리. 영희 씨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족들의 밥을 짓기 위해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눈을 뜹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오늘은 어떤 옷을 만들까 생각하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기대하며. 물론 가족의 밥도 여전히 짓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라는 사람도 함께 존재합니다. 가족의 영희가 아닌 김영희도 함께.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영희 씨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영희 씨는 운이 좋았어. 딸도 있고 타이밍도 맞고. 나는 상황이 달라. 내 집은, 내 남편은, 내 아이들은.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지금 당신의 창고 문을 잠그고 있는 자물쇠입니다. 영애 씨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우리 남편이 뭐라 할 텐데.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맞지. 하지만 그녀가 달랐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생각을 이유가 아닌 핑계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 나이에는 이유가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남편이 뭐라 할 텐데는 이유가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한 데는 이유가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렵다는 것. 실패할까봐 두렵고,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렵고, 노력해도 안 될까봐 두렵고, 가족들에게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진짜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냥 하는 것. 영희 씨도 두려웠습니다. 매 순간. 하지만 그냥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창고에는 지금 무엇이 잠자고 있나요? 학창시절 밤새워 그리던 그림. 언젠가 써보고 싶었던 소설의 첫 문장.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오래된 악기. 배우고 싶었던 춤. 만들고 싶었던 음식. 하고 싶었던 사업.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먼지가 쌓였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써보세요. 내가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채우기 어려우시면 20살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가 좋아했던 것, 잘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이 뭔가요? 혹은 지금 시간과 돈이 충분하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뭔가요? 그것이 당신의 재봉틀입니다. 영애 씨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공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삶에서 꿈을 찾아 나선 한 여성의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영희 씨의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은 조명도 편집도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배경은 집 거실이고 실수하는 장면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보다 진짜인 것에 감동합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처음에 완벽하지 않은 것이 더 솔직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작게 시작하세요. 영희 씨의 첫 작품은 드레스가 아니라 앞치마였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큰 꿈을 향해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오늘 종이 한 장에 연필로 뭔가를 그려보세요. 글을 쓰고 싶다면 오늘 일기장에 3문장만 써보세요. 여행을 하고 싶다면 오늘 가고 싶은 나라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시작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한 걸음. 세 번째, 주변의 반응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영희 씨가 재봉틀을 꺼냈을 때 남편도 아이들도 친척들도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들이 그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영한 것입니다. 너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나도 비슷한 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라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의 꿈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의 승인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패는 정보입니다. 영애 씨가 일주일을 세워 만든 코트의 소매가 뒤집혔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매를 달기 전에 표시를 해야 한다는 정보였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실패가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실패를 선생님으로 바꿔줍니다. 5번째.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희 씨의 채널을 만드는데 큰딸이 함께했습니다. 남편이 포장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응원했습니다. 당신도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용기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응원해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의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오해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죽는 날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7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고 80대에 그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경험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20대의 열정은 뜨겁지만 경험이 없습니다. 40대, 50대, 60대의 도전은 인생의 두꺼운 레이어를 겹겹이 쌓아온 사람의 도전입니다. 그 깊이는 젊은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영애 씨가 만든 옷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대 디자이너는 50대 여성의 몸이 갖는 고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50대의 영희 씨는 그 고민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미, 그 옷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늦은 나이에 꽃을 피운 분들은 많습니다. 50대 이후에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화가들이 있습니다. 60대에 첫 책을 낸 작가들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 사업을 시작해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노화는 주름이 아니라 해서 뭐 하겠어라는 체념에서 시작됩니다. 거울 속 흰머리가 당신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때는 지났어라는 생각이 당신을 늙게 합니다. 그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갈등이 생기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먼저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가족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 안내 방송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어린이를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내 산소가 없으면 남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비행기 안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소진되어 있으면 사랑도 소진됩니다. 내가 자신을 잃어버리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애 씨를 보세요. 그녀가 재봉틀을 꺼내기 전 그녀의 삶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 무채색 삶이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꿈을 시작한 이후 집 안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마의 눈이 빛날 때 가족도 함께 빛납니다. 당신이 행복한 것이 가장 좋은 육아이고 가장 좋은 아내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행복한 척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행복한 자신을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선물입니다. 물론 균형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의 필요와 자신의 꿈, 그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애 씨도 지금도 가족의 밥을 짓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챙깁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봉틀 앞에 앉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영희 씨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지금 잠깐 손을 내려다보세요. 뜨거운 냄비를 잡아서 빨갛게 달아오른 적 있는 손. 찬물에 빨래를 하고 겨울마다 트는 손. 아이의 열을 식혀주려고 밤새 이마를 짚었던 손. 시어머니 어깨를 주물러드리느라 굳어진 손. 밥을 짓고 청소하고 모든 것을 해내느라 마디마디 굵어진 손. 그 손이 부끄러운 손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백화점 유리 진열대 앞에서 자신의 손을 보고 얼른 소매로 가린 적 있으시지 않나요? 누군가 손을 잡으려 할 때 거칠어서 창피하다며 물러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그 손이 없었다면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 손이 없었다면 집이 없었습니다. 그 손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희 씨의 손이 재봉틀을 돌릴 때 그 손은 단순히 천을 꿰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다시 깨어나는 자아가 담긴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일을 해주세요. 자신의 손을 토닥여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 손에게 약속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도 쓰겠다고. 당신의 손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이제 조금은 자신을 위해 써도 됩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의 기준이 좁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자리에 있는 것, 유명해지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른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어제보다 더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뿌듯함.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따뜻함. 오늘 하루 나다운 무언가를 했다는 만족감.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조회수 100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국내 브랜드와의 협업이 성공이 아닙니다. 런웨이가 성공이 아닙니다. 영애 씨가 처음으로 조회수 12회의 영상을 올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뛰었던 그 순간.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악기를 잡고 어설프게 연주했을 때 그것이 성공입니다. 처음으로 일기장에 소설의 첫 문장을 썼을 때 그것이 성공입니다. 처음으로 혼자 낯선 동네를 여행했을 때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 성공들이 쌓이면 언젠가 더 큰 것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이 어제보다 조금 더 생기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울을 볼 때 많이 늙었구나 대신 오늘도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성공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386세대라 불리기도 하고 86세대라 불리기도 하고 베이비부머라 불리기도 하는 IMF를 겪었고 자녀를 키우며 경제성장의 파도를 함께 헤쳐온 세대. 그 세대에 태어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일이었는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현모양처라는 이상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에 자랐고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으며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저는 깊이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헌신과 함께 자신도 함께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먼저 웃어야 가족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먼저 살아나야 주변도 생기가 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 오랫동안 연락을 못한 친구, 혹은 자매, 동서, 이웃.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세요. 우리 오랜만에 만날까? 단 한마디. 그 만남에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로가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 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정말 수고 많이 했어. 그리고 너는 정말 아직도 아름다워. 그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화양연화.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 이 말을 들으면 보통 20대를 떠올립니다. 팽팽한 피부, 빛나는 눈, 온 세상이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화양연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당신의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20대의 열정은 화려하지만 얕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살아온 당신의 도전은 그 모든 시간의 무게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흰머리 하나하나에는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굳은 손마디 하나하나에는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갖춘 지금의 당신이 새로운 꿈을 향해 걷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짜 화양연화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당신만의 이야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빛나는 계절. 그 계절은 오늘 시작됩니다. 영애 씨의 재봉틀이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당신의 재봉틀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뻑뻑하고 소리가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기름이 돌기 시작하고 소리가 달라지고 결국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당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이 몇 살이든,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지요? 그 심장이 뛰는 한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아볼게. 그 한마디가 당신의 화양연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내일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꿈, 혹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든 생각.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의 엄마에게, 언니에게,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영희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재봉틀이 오늘부터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